여러분, 만약 70대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포커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치매가 온 줄 알았어요. 박순덕 할머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얌전하고 평범한 분이셨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8시면 주무시던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온라인 카지노에, 포커에,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아들 내외가 걱정이 되어서 몰래 확인해 봤더니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잃으시면서도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죠. 당연히 치매 검사를 받으러.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인지 능력도 기억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들이 간절히 물었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30년 전 그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래야 죽어도 눈을 감지. 그놈이 누구죠?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놀라운 복수극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박순덕 할머니는 우리가 알던 그런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 전인 1990년대 초 할머니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계셨어요. 남편 박 사장은 그 시절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채업자였거든요. 당시 명동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각종 사채업체들이 즐비했고 연예인들까지 급전이 필요하면 찾아오는 곳이었죠. 박 사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미용실에 가시고 친구들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1993년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같이 사무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서 말이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안 오시고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고 할머니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봐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직접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서류들도 심지어 금고까지 모든 게 사라져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사채업자들의 실종 사건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수사도 받지 못했어요. 조폭들한테도 수소문해 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 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수십억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에 일시에 인출된 거였거든요. 할머니는 은행 직원에게 항의했어요. 남편이 직접 와서 뽑아간 게 확실하냐고. 은행 직원이 보여준 CCTV에는 분명히 남편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남편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었고 누군가와 함께 온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직감했어요. 누군가 남편을 협박해서 돈을 빼간 거다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이 누구와 마지막에 만났는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왜 실종됐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 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화려한 옷들도 모두 팔아야 했고 결국 지금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30년 동안 할머니는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런데 작년에 손자가 대학생이 됐어요. 21살 김민준.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죠. 어느 날 할머니와 손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온라인 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요즘엔 온라인에서 30년 전 사람들도 다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서 만나면 서로 진짜 신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쁜 짓 한 사람들도 가짜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정체가 탄로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30년 전에 우리 돈을 훔쳐간 그 사기꾼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 손자는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정도만.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할머니, 혹시 찾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셨던 이야기를 손자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손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도와서 그 사기꾼을 꼭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온라인 게임을 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도박이었어요.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거든요. 돈 좋아하는 놈들은 결국 도박하게 되어 있어. 30년 전에 내 돈을 가져간 놈이라면 분명히 도박을 할 거야. 기다리면 반드시 나타날 거야. 손자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자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어요. 손자가 먼저 할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때까지 옛날 폴더폰만 쓰셨거든요. 할머니, 이게 터치스크린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셨어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1시간씩 걸렸거든요. 하지만 복수에 대한 집념이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연습을 하시고 손자가 학교 갔다 오면 또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2주 만에 기본적인 조작은 익히셨어요. 그 다음엔 인터넷 사용법, 회원가입하는 법, 온라인 결제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배우셨죠. 손자가 놀랐어요. 할머니, 학습 능력이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한 달 후에 첫 번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셨어요. 닉네임은 행복한 할매. 정말 평범한 이름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어설펐어요. 게임 규칙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는 것도 어색하고 당연히 돈도 계속 잃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손자에게 게임 규칙을 자세히 배우시고 밤늦게까지 연습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가 정말 영리했던 게 그냥 이기려고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일부러 적당히 지면서 상대방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하셨어요. 아이고, 또 졌네요. 원래 이렇게 못하는데. 하하. 그래도 재밌어요. 사장님은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모르는 게 많아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순진한 초보자처럼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들이 방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슬쩍슬쩍
개인정보를 캐내시는 거였어요. 혹시 서울 사세요? 말투가 저희 동네 사람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편과 비슷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도박을 이렇게 잘하시는 걸 보니 전문가 같은데. 상대방들은 할머니가 그냥 수다 좋아하는 동네 할머니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모든 정보를 손자가 만들어준 노트에 정리하셨어요. 닉네임, 추정 나이, 사는 지역, 과거 직업, 말투의 특징, 자주 쓰는 단어까지 정말 세세하게 기록하셨거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무려 374명의 사람들과 게임을 하시면서 정보를 수집하셨어요. 손자가 할머니의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완전 프로파일러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년 전 그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사기꾼이 이미 죽은 건 아닐까?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새로운 포커 사이트에서 골든보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첫 게임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티가 났는데 이 골든보이는 완전히 프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배팅 패턴도 체계적이고 심리전도 능숙하고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한 말이 아, 깜빠뇨 한잔 하고 싶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깜빠뇨. 이건 30년 전에 명동에서만 쓰던 은어였거든요. 위스키를 깜빠뇨라고 부르던 그 시절 사채업자들만 아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깜빠뇨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냥 술 이름이야. 할머니는 모르실 거야. 할머니는 더 캐보기로 했어요. 사장님은 어디 사시길래 이렇게 도박을 잘하세요? 어디긴 어디야, 명동이지. 30년 전엔 이 바닥에서 좀 했거든. 그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이놈이 바로 30년 전 남편을 속이고 돈을 가져간 그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만으로는 복수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에게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더 큰 작전을 계획했어요. 골든보이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거였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경계심이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몇 번 만나자고 제안해도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주 교묘했어요. 한 달 동안 일부러 골든보이에게 많은 돈을 잃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계속 잃으면서도 더 큰 게임을 하자고 조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실제로 돈을 잃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몰랐죠. 할머니, 도박은 적당히 해야 하는데 너무 깊게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골든보이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더 큰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온라인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만나서 큰 판 한번 해봐요. 제가 돈 좀 있거든요.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2억 정도 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인데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해보고 싶어서요. 이 말에 골든보이가 완전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2억이나 있으세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약속 장소는 명동에 있는 한 호텔 카페로 정했어요. 할머니에게는 의미 깊은 장소였죠. 30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점심을 먹었던 곳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손자의 도움으로 몰래 카메라를 옷에 숨겨 달고 핸드폰에는 녹음 앱을 설치하고 만약에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2023년 11월 15일 오후 2시 할머니는 30년 만에 명동 호텔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카페는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남편과의 추억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복수의 날이니까. 오후 2시 30분 카페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 175cm 정도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깔끔히 정리되었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허술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30년 전 그놈 맞았어요. 나이는 들었고 살은 쪘지만 얼굴은 똑같았거든요. 특히 왼쪽 눈썹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골든보이님이세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고 순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 행복한 할매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대방은 할머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30년 전엔 화려하게 차려입고 고급 액세서리를 착용했던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동네 할머니 차림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 정말 2억이나 있으세요? 골든보이가 은근히 확인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진짜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30년간 모아둔 전 재산이었거든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늘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1억부터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의 말에 상대방의 눈빛이 변했어요. 완전히 탐욕으로 불타오르는 표정이었죠. 게임이 시작됐어요. 포커였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10만 원, 20만 원. 할머니는 일부러 몇 판 이기고 몇 판 지는 식으로 상대방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점점 판돈을 키워갔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잃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돈이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30년 만에 복수를 위해서라면. 할머니, 오늘 운이 안 좋으시네요. 그만하실까요? 골든보이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1억 5천. 한 방에 승부예요. 할머니가 큰 돈을 걸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완전히 흥분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 나이에 뭘 아깝겠어요. 해봅시다. 그때 할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혹시 30년 전에 박 사장님 아세요? 명동에서 사채하시던 분.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포커칩을 만지던 손이 멈췄고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할머니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그분 부인입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포커칩을 떨어뜨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죠. 도망갈 생각 마세요.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경찰서에 연락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상대방이 황급히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카페 입구로 형사 2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앉으세요.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30년 전 그 당당했던 사모님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김철수. 아니, 지금은 이름을 바꿨겠지? 30년 만이네요. 상대방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 돈을 가져갔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형사들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를 내놓았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그리고 30년 전의 사진들까지. 이 사람이 1993년 5월에 제 남편을 속여서 돈을 빼간 사기꾼입니다. 형사들이 김철수를 체포하면서 그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할머니 남편분을 가짜 투자 얘기로 유인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전 재산을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 사장님이 돈을 찾으러 오신다고 연락했을 때 미리 조를 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30년 만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됐어요. 박 사장님을 차에 태워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돈 있는 곳을 말하라고 협박했죠. 그래서 남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준 거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박 사장님이 돈을 다 준 후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죽였어요. 다른 놈들이 실수로. 그 순간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만에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된 거였어요. 시체는 강에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없앴죠. 형사가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김철수, 당신은 체포됩니다. 살인죄와 사기죄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30년 만에 복수를 이룬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복수는 내가 다 끝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철수는 그 돈으로 30년간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십 명 더 속인 게 드러났거든요.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30년 동안 미해결이었던 여러 사기 사건들이 한꺼번에 해결된 거예요.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어요. 김철수는 살인죄, 사기죄, 시체유기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할머니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당신도 남은 인생 감옥에서 뉘우치며 보내세요. 재판이 끝나고 할머니는 남편의 묘소에 가셨어요. 새로 만든 묘비석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셨죠. 여보, 30년 만에 복수를 끝냈어요. 그놈이 무기징역 받았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이때 손자인 민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왔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지금 할머니는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 가꾸시고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하지만 가끔 손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도 하신다고 해요. 물론 도박이 아닌 건전한 게임으로 말이죠.
복수는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정의를 위한 끈질긴 추적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 과거에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30년 전엔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물론 할머니처럼 직접 복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경찰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